저는 이전 액에 존재하는 영양 성분들의 기준으로 액을 얼마나 마시면 골로 가는가, 액의 치사량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것의 반대 상황으로 그럼 액을 얼마나 마셔야 하루 영양소를 채울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액만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두 영상 모두에 이런 댓글이 액에도 유통기한이 있는가 물어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예 개발의 두 사람이 각각 말입니다. 뭐 이렇게들 궁금해하니 쩔 수 없죠. 누군가는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액의 유통기한에 대해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사실 액에 유통기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면 유통기한이라는 말 자체가 유통, 즉 판매를 위한 판매가 가능한 기간임을 뜻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액에는 유통기한이랄 게 없을 테죠. 아무래도 액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니. 자, 그런데 영상 마무리 짝짝짝이면 좋으련만, 그럴 거면 제가 쇼츠로 영상을 제작했겠죠. 그리고 댓글 작성자 분들 역시 액에는 유통기한이 없구나 하면서 바로 넘어갈 것도 아닐 겁니다. 그도 그렇게 아마 댓글에서 진짜 물어보고자 하던 건 액을 얼마나 방치한 후 먹어도 되는가, 다시 말해 액의 소비기한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일 테니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애초 액이 먹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라 직접적인 소비기한, 섭취기한 같은 것도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에 세균이 겁나 많이 늘어나면 그걸 먹진 못할 테니, 혹은 먹으면 문제가 생길 테니 소비, 유통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세균 증식 곡선 이런 거에 대해 조금만 보자면,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 표로 이 선이 이제 세균의 수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이제 이 기간 지수기라 하는데, 이 기간에 엄청 실이 세균이 많이 늘어나죠. 다시 말하면 이 선,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겁나 증식해 엔간하면 섭취하지 못하는 소비기한이 끝나는 것일 테니, 우리도 이 선, 지수기에 들어가기 바로 전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을 잡고 액을 여러 상황에 놓아가며 그 소비기한을 알아보자면, 먼저 액을 상온, 예컨대 그냥 침대 시트나 휴지에 흩뿌렸을 때 기준, 액은 아무래도 단백질, 당, 아연 등 여러 영양소가 다량 포함돼 세균의 입장에서 정말 이상적인 배양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수기에 도달할 텐데, 사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완벽히 알 순 없어 쩔 수 없이 가정, 그러니까 다른 음식과 비교를 하며 알아보자면, 일반적으로 우유, 이유식, 날계란 흰자, 요거트 등 고단백 액체 식품들이 대개 상온에 두었을 때 1시간 내외로 지수기에 도달하니 상온 기준 액의 소비기한은 1시간으로 잡을 수 있을 테죠. 그럼 액을 만약 냉장 보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냉장고 기준 대개 온도는 4도씨 이하일 테고 습도는 꽤 높긴 하나 일정한데, 무튼 이런 낮은 온도에선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의 증식률이 10배 이상까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봉된 우유를 냉장 보관하면 대략 5에서 7일까지 보존 가능하죠. 허나 액은 아무래도 우유와 달리 완벽한 멸균 상태도 아닐 테고, 냉장 보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병에 담는 과정이 있었을 테니 외기와의 접촉은 거의 불가피할 것은 물론 보관 용기 역시 되게 균에 취약할 것이라 그것보다는 짧게 보수적으로 한 48시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만약 액을 냉동 보관한다면 어떨까?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는 약 영하 18도씨, 만약 의료용이라면 영하 80도씨에서 영하 196도씨까지 가능할 텐데, 이때면 물 분자가 동결이 되며 세포 대사 역시 정지될 겁니다. 그러니 앞선 세균 증식 곡선이고 나발이고 모든 게 일시 정지에 가까워지겠죠. 물론 가정용 냉동고의 특성상 자주 요닫고 그러다 보면 세균 오염이 조금씩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기한은 짧게 잡아 수개월, 길면 한 수년까지도 늘어나게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 기준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마이너 특수한 상황들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입 안에 보관할 경우, 입이라는 곳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5에서 37도씨 정도에, 습도 역시 거의 100%에 가까운 점막 환경이다 보니 세균 번식에 있어 최적의 장소인데,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지수기에 도달, 실제 씹다가 뱉은 이유식이나 밥은 대략 10분 내외로 섭취 비권장 수준이 될 정도라고. 그런데 액은 거기다 플러스로 침에 있던 아밀레이스에 의해 당질까지 분해돼 안에 있던 과등이 발효성 대사물질로 전환,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 대략 5분 정도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번엔 콘 머시기라는 고무풍선에 담는다면 어떨까? 의외로 이 경우엔 앞선 상온 보관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밀폐된 용기랄까
진입 경로가 잘 없음은 물론 산소 역시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세균 증식이 늦춰지며 동시에 오염 역시 제한이 되고 수분 증발도 거의 없어 단백질 변화도 지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경우보다는 지수기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춰지는데 그럼에도 대강 2-3시간이 지나면 내부에 있던 세균 혹은 내부 효소가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니 대략 180분 한 3시간 정도가 위생적 맞이 노선으로 소비 기한이 될성 싶네요. 그렇다면 만약 아니 도넛 구멍이라 하면 뭐 역시 온도는 36.5에서 37도씨에 습도 역시 매우 높아 세균 증식 최적화 상태인데 심지어 스스로도 엄청 실이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균이 안착하는 시간 정도 길게 잡아도 한 몇 분 정도만이 괜찮을 겁니다. 즉 이번엔 한 넉넉 잡아 5분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죠. 뭐 이외에도 물이나 여성의 내부에 보관하는 기준도 있기야 할 테지만 물 같은 경우에 삼투압 및 희석 등의 이유로 여성의 내부는 pH 3.8에서 4.5 정도의 산성 플러스 면역세포 같은 게 존재하다 보니 액의 형태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유통이든 소비든 하면 안 되는 영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즉 대강 표로 정리하면 이런 느낌. 그러니 결론적으로 엔간한 상황에선 가급적 신속히 섭취하는 게 좋고 뭐 만약 오래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무튼 생긴다 하면 이상한 구멍들보다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